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책 빨리 읽는 방법, 속독의 비밀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속독을 하는 친구를 딱 2명 봤거든요. 2명이 책 읽을 때 모습을 딱 보면 속독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걔네는 책을 읽을 때 실실 쪼개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 모질아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낯익은 거예요. 내가 책 읽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보지 않고 막 웃어요. 막 재밌는 책을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2번째 특징, 2년간 도서관 담당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다도강 1, 2위가 바로 걔네들이었어요. 속독의 비밀은 이 친구들이 가진 2가지 특징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첫 번째는 즐겁게 읽는다. 2번째는 많이 읽는다. 많이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속독이 되거든요. 이 2가지 책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이거는 개인주의자 선언을 쓰신 문유석 판사님의 쾌락독서 작가님의 읽다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2가지 방면에서 속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속독의 비밀 첫 번째,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아까 말한 학생들처럼 실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책부터 시작을 해야 일단 책을 읽든지 속독을 하든지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책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문유석 판사님은 청소년기에 야한 책만 골라서 봤대요. 보물이 있는 장면만. 그래도 그분 잘 컸잖아요. 결국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성공, 입시, 지적으로 보이기 등등 온갖 실용적 목적을 내세우며 엄선한 양서 읽기를 강요하는 건 읽기 자체에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자꾸만 책을 신비화하며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독서란 원래 즐거운 일이다. 세상에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 따위는 없다. 그거 안 읽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그거 읽는다고 안 될 게 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비밀 2번째, 하는 책을 찾으려면 서점에 가라. 하는 책을 고르는 짜샤이 방법이란 게 있대요. 짜샤이는 중국집에 나오는 밑반찬인데 짜샤이가 맛있으면 다 맛있더라. 그러니까 서점에 일단 가서 앞부분에 한 30쪽을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신대요. 서점에서 책을 뒤적거리다 내 취향의 글을 발견할 때의 쾌감은 대단하다. 다른 책들은 억지로 꾸역꾸역 입에 쑤셔넣는 느낌이라면 문체가 내 취향인 책은 잘 만든 메밀국수 면발이 호로록 넘어가듯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그 재미 때문에 서점 들르기를 멈출 수가 없다. 저는 문유석 판사님의 이 문체가 메밀국수 넘어가듯 또 호로록 넘어가요. 너무 재미지 않아요? 판사님은 하루키가 좋다면서 그가 쓰는 책이라면 팬티 개는 법이든 뭐든 계속 읽게 될 것 같다. 저는 판사님이 내시는 책은 뭐든 읽게 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순정 만화에 엄청 빠지셨대요. 그러면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늙은 괴테 은교 찾는 소리나 자유로운 국모 등등의 마가렛 대처 탄광 노조 굴복시키는 소리 말이다. 아니 인구의 50%는 신비하게는 지나치게 크로스입니다. 자기는 순정 만화를 통해 여성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 표현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일단 서점에 가서 고르는 재미가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지 않고도 어느 코너에 자기가 가 있냐만 봐도 정말 서점을 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쓴 이 진로소설에 어떤 구절을 넣냐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봐. 그래서 강조한 거, 책을 읽으라가 아니고요. 책을 골라봐에 초점을 뒀어요. 앞으로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걸로 밥벌이도 할 수 있나, 이걸 찾으시려면 서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들께서도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 나도 뭔가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도전의 분야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때 내가 자꾸만 요리 쪽으로, 건축 쪽으로, 여행 쪽으로 발걸음이 머문다면 절대 그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분야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읽어보시고 계속 그 분야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길이 분명히 열리시리라 믿습니다. 3번째 속독의 비밀, 수준에 맞는 책을 읽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판사님이 인문학 고전 읽기에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북부론 같은 책은 좋은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책을 생으로 읽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금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의 소매상들이 잘 이걸 해설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런 해설서를 읽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제 마음을 너무너무 가볍게 해줬어요. 왜냐면 저는
청소년 교양도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지적인 수준하고 청소년 교양도서가 딱 맞아요. 제가 재밌게 보는 책이 바로 여기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주니어 클래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는 지금 한 권 한 권 사 모으고 있고 전집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주 돈 벌어서 아주 책만 사고 있어요. 안 읽는 게 좀 부끄러운 거지 청소년 교양도서 읽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속독의 비밀 네 번째, 독서 모임을 한다. 모임을 한 얘기가 나와요. 주때 워킹맘들하고 책을 읽으셨대요. 딱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 읽는 시간, 그것도 밥 먹는 시간에 그런 걸 가지고 싶다는 후배들의 간청에 이끌려서 같이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약간 깨달았어요. 한 달에 딱 한 권씩만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읽어도 이게 3년이 쌓이면 이런 어마어마한 목록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따로 독서 모임은 하지 않지만 제가 합평 모임을 하는 데에 가면 저희는 1박 2일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자녀 교육 얘기, 뭐 부동산 얘기 이런 거 단 1초도 하지 않아요. 만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책 얘기만 하고 글 쓰는 얘기만 하거든요. 올 때는 핸드폰 메모장에 제가 읽어야 될 책 목록이 막 가득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책 읽는 모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독의 비밀 다섯 번째, 속독은 다독이 만든다. 이 부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빨리 읽게 된다는 말이에요. 문학작품 읽을 때는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꼬박꼬박 읽고요. 좋은 문장이 나오면 몇 번을 곱씹고 옮겨 적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문학을 읽을 때는 겹치는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제토 마을이라는 예가 나와요. 공동체에 관련된 책에는 그 마을 얘기가 안 나온 게 없어요. 아웃라인, 우리 몸이 세계라면, 마음대네 하는 분들은 로제토 마을이 뭐지? 이렇지만 이거를 여러 책에서 보신 분은 그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선으로 쭉 읽고 넘어갈 수 있고요. 가소성에 대한 예를 할 때는 런던의 택시기사 얘가 막 뇌과학 책엔 이 책 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선택장애에 대한 실험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뭐 습관에 대한 책이든지 뇌과학에 대한 책이든지 여기는 잼 실험이 나와요. 수많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를 알고 책을 읽으면 그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거죠. 항상 가방에 3권 정도는 꼭 넣어서 다닌다고 했어요. 그날 그 순간순간의 컨디션에 맞게. 그러면 늘 다독을 할 수 있고 다독을 하다 보면 또 빨라지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속독의 비밀 여섯 번째, 책지랄을 하자. 요즘에 돈지랄이라는 말 하잖아요. 왜 우리가 책지랄을 해야 되나? 책을 많이 사다 놓거나 뭐 책을 빌려놓거나 이렇게 주변에 책으로 도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편해도 괜찮아를 쓰신 김두식 교수님이 예전에 졸부들의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한 60년대, 70년대 후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책은 무조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하드커버, 양장,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걸 막 읽지도 못할 책을 장식용으로 사놨대요. 그걸 그분 자식들이 읽은 거예요. 왜냐? 행동 심리학적으로 읽은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먹잖아요. 눈앞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엄청 설쳤거든요. 그때 이제 정조한테 꽂혀가지고 그때 걸치기만 한 책들은 막 다 사드리고요. 한 책도 시리즈로 다 샀어요. 쓰려고 그냥 진짜 책지랄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 아이가 저 책에 빠져서 막 읽고 있고, 남편도 제가 또 SF 쓴다고 엄청 설칠 때 요 책을 보고, 김상욱의 과학공부 요 책을 보고 완전 이 사람도 이제 책에 꽂힌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라고, 숫자 없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수학책, 이 책 한번 보라고, 진짜 재밌는 책을 발견했다고, DNA 법칙 이런 거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봐요? 어쨌든 우리 남편도 요즘에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책, 아르테미스, 물리 오디세이, 자기 그 관심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사서 보고 있는데요.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이 책을 읽게 만들려면 어쨌든 책은 좀 사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도서관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책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속독의 비밀 일곱 번째, 환경을 조성하라입니다. 자기 집에 가면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켜면 이제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책 읽는 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이것도 진짜 행동 심리학적으로 텔레비전을 무심코 켜요. 마치 옆에 있으면 먹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것도 아닌데 돌리다 보면 2시간이 가고요. 뭐 하나 재밌는 거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 오후는. 미더머니 이런 거 편집방송 걸리면 이제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는 애초에 텔레비전 놓는 공간 자체를 없애고요. 한쪽 벽면은 그냥 다 책장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에 오고 나서 저는 책을 더 많이 읽고 글을 막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속독의 비밀 8번째. 새로운 분야 책에 도전하는 꿀팁. 빨리 읽고 싶은데 첫 부분부터 덜컹 걸리는 책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분야 책이 그랬냐면요. 바로 이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고 유명한 책인데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2007년 5월에 어느 따뜻한 봄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메모리얼 하키 챔피언십에서 수명의 라이벌 매디슨 핫타이거즈와 밴쿠버 자이언츠가 만났다. 첫 문장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희가 무슨 2007년에 캐나다 하키 리그 팀에 대한 거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 책 봤을 때 이 책 그냥 읽지 말까? 딱 한 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팁 하나 얻어낸 게 그래 뭔가가 있을 거야 이 책에. 그래서 참고 한 10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생각도 그냥 버리고 그냥 일단까지 그냥 쓱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5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이 사람 글 쓰는 수법이 스토리텔링 방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자기계발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리더십을 키워라, 뭐 동료들의 신임을 얻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쓰는 독특한 글쓰기 방법은 한 인물이나 팀의 역사를 막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평범한 개인이에요. 그런 걸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성찰을 끌어내는 방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특히 대한항공이 예전 괌에서 떨어졌던 사건이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 집단주의 때문이라는 것까지 발전이 돼서 그 이후로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를 차이하는 책도 막 찾아서 읽어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책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정재승 교수님이 12발자국에 소개해서 제가 또 읽어보게 됐는데 기브앤테이크란 책이에요. 이 책도 처음이 너무 장황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아웃라이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처음에 10페이지 쭉 넘어가지. 그랬더니 이 사람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책을 또 샀는데 아직 읽진 않았어요. 오리지널스. 이 책도 막 엄청 언급이 많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신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대도서관님이 또 추천한 책이기도 해서 이거를 사게 됐는데 이거 역시 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사람 걸 읽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책을 쓰겠다는 걸 알고 이제 읽을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글 쓰는 스타일이 말콤 글래드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위에 말콤 글래드웰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내가 뭐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 에던 그랜트가 자기랑 글을 똑같이 쓰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내릴게요. 이 속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정독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책 읽기만 막 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도 써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필사였고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글쓰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에 있는 독서 동아리 모임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나는 왜 읽고 쓰는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책닷의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분도 강연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준 책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책다세와 함께하는 책쓰기 교육 그리고 강연 첫 말씀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책 읽기의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속독을 하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 할까요? 김영하님의 일다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실의 우주가 빛나는 별과 행성, 블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크레페 케이크를 닮은 우리의 작은 우주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안에서 빛날 때 우리는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세계와 맞설 존엄성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재였습니다. 안녕.